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월 모의고사 이 문제들을 보면서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 이 리뷰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3월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뭐 수능 때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월 모의고사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겠지만, 잘 본 친구들은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오고 있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시험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컨디션이 뭐 안 좋아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러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내가 수학 공부를 지금 19살이니까 이렇게 해오면서 그 수학 공부를 해온 걸로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제대로 내가 공부를 했다면 우연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잘 못 본 성적을 잘 보고 싶게 만들려면 엄청난 혁신이 필요하다. 내 공부 방법, 공부 시간, 공부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잘 봤다고 우쭐대거나 못 봤다고 침울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경각심은 가지고 우리가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수학 공부할 때 그냥 막 대충 막 수학 뭐 쌤 풀고 뭐 개념서 풀고 이렇게 대충 풀면서 기출 남들 푸니까 따라서 풀고 그러면서 이제 내 수학 성적이 오르겠지? 이렇게 이제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공부를 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왜 이 말귀를 못 알아듣지? 내가 이쪽 개념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기초 수학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아직 내용들이 낯선 걸까? 이런 것들을 기출 분석이 덜 된 걸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잘하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계산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계산 실력을 좀 올리려면은 문제를 좀 많이 푸셔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이 부족한 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계산 실력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뭔 말인지 알아도 막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올 때는 그거를 해독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스스로 이게 객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외하거나 뭐 학원 다니는 분들은 다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포인트, 그거를 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1년 동안 살아야, 그래야 성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문제만 풀어 제낀다고 성적의 변화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개념을 하라고 하는 게 뭐 센 A단계 풀면서 개념을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단원별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남들한테 내가 거의 학원 강사급으로 누가 딱 물어봤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는가, 평균값 정리 물어보면 딱 말할 수 있고, 뭐 롤의 정리가 뭐야? 그럼 딱 말할 수 있고, 수열, 설명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 내가 등차 수열,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합, 쭉 그 내용을 내가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언제 어느 때에 필요한 말이 누가 딱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시면 어느 정도의 1차적으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돼야 개념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갑자기 딱 찌르면은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유형들은 외울 건 외워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 과목도 있잖아요.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고, 3월 모의고사를 괜찮다라고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3월 모의고사 만약에 못 봤잖아요? 그럼 안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수학 공부 학습법에 대한 거를 테스트 보는 시험을 본 건데, 물론 지금 아직 고3 말이 아니라서 실전 연습이 부족하고 이래서 모의고사를 못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뭐 실전 연습도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 개념과 그동안의 수학 공부 방식도 잘못돼 있어서 못 보는 사람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고3이니까 해야지, 막 이 정도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왜냐면 나만 고3인가? 뭐 친구도 다 고3이고, 심지어 재수생들은 학사 일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많을 뿐더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좀 차별화돼서 내가 이걸 보여주려면 진짜 뾰족한 그 방법을 갈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3월 모의고사 시험지 리뷰를 하기 전에 잔소리 같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할 때 그냥 막 흐리멍청 막 졸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나 이거
이거 올리겠다, 이 성적 올리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문제를 씹어먹고 잡아먹을 만큼 그런 눈빛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라고.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달려야 그래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서 나 그냥 뭐 공부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뭐 길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성적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악물고 피 터지게 호피 몇 번 쏟고 그런 식으로 이 악물고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수능이라는 이 마라톤에 완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막 옛날 같았으면은 뭐 서울모에서 보느라 수고했고 그동안 뭐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고 이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싶긴 하지만 제가 학생들 봐온 결과 다독여주잖아요. 그럼 애가 계속 다독여줘. 4월에도 다독여, 6월에도 다독여. 아직 9월이 아니잖아 이러고 있고 7월에는 아직 뭐 이거 교육청이니까 괜찮아. 뭐 9월에는 수능이 아니니까 괜찮아. 10월은 수능 뭐 직전이니까 마지막에 뭐 연습을 잡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맨날 괜찮다고 하면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야. 매 순간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3월 모의고사 1번 문제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자, 나 이거 1번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험지 묵직하다. 이 시험지 묵직하다. 쉽게 생기지가 않았다.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게 생긴 거 봐봐요. 이거의 값은 이걸 구하래.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거 1번부터 느낌이 쎄하냐면 자, 2번도 상태 볼게요. 자, 2번은 뭐 미분해서 이걸 늘했죠. 그 다음에 근데 심지어 여기다 2점짜리야. 그리고 3번도 등차 수열이 이거 막 식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1, 2, 3번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짜증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옆에다가 다른 시험지 하나 띄워볼게요. 이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2021학년도 수학 나형 이거 시험지인데 그러니까 1번은 1번 지수가 나오면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럼 이거는 막 2의 3승? 그럼 얘가 2의 3승 딱 쳐지면서 얘는 1이니까 2는 4.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써야 된다는 거지. 이 안에 거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물론 비슷하긴 한데 그 약간의 결이 달라요. 그랬고 2번도 보면은 여기 바로 그냥 첫째 항 줬고 공비 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R 내주고 딱 풀면 되는데 우리 2번은 막 미분도 시키고 벌써 2번부터. 물론 이걸 똑같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세하게 다르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막 3번, 4번 이런 거 보면은 얘는 3점짜리부터 이거 그냥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냥 7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눈풀 가능인데 이거는 3점짜리부터 계산해서 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공통이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때 나형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어렵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냥 뭔가 쎄해.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거 시험이 조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4번까지 먼저 푼 다음에 뭘 봤냐면 쭉 넘어갔어요. 쭉 넘어가서 16번, 17번을 봤지. 그러니까 단답형의 첫 번째 문제들을 본 건데 얘도 그냥 막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막 귀찮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막 이 절대값 풀어서 적분과 나눠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답형 첫 번째부터도 살짝 무거운데 이런 느낌? 무겁다. 막 이런 느낌 들면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이 네 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 거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5번은 뭐 간단했어 그래도. 이거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 바꿔가지고 이거 사인만 양수니까 얘네 다 음수 처리해서 계산해라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풀었고 5번까지는. 그 다음에 6번을 좀 바라봤어요. 6번은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낀 점 귀찮아.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제가 지금 뭐 특이한 그 문제 없는 거는 그냥 탁탁탁 넘어갈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 막 A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A를 대입해서 전개해서 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해설에서 찍었지만 뭐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면서 이 평균 변화를 관찰했지. X값이 1 커질 때 Y값의 변화가 언제 7만큼 생기나 이거를 관찰해보려고 한번 대입을 해본 겁니다. 차라리 0 넣고 1 넣고 이게 난 더 편했어. 막 문자 넣고 전개하는 게 살짝 귀찮아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전개를 해도 됐죠. 근데 어쨌든 못 찾으면 땡이니까 전개를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했으면 전개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 구할 수 있니? 뭐 그냥 이 정도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센에 나오는 뭐 한 레벨 B 단계의 한 중 정도 되나 이 정도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7번까지는 그렇게 이제 어려웠다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8번 이것도 그냥 기출 엄청나게 많아요. 기출이 많은데 얘 여기 그냥 길이 줬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얘랑 얘 좌표 구해가지고 빼서 그 차이가 3분의 8이다 라고 해서 풀 생각을 해서 그대로 했더니 얘도 뭐 그냥 10초 컷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9번을 보면 얘는 그냥 전형적인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온 거죠. 위치, 속도, 뭐 가속도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던 대로 나온 거고, 얘는 그냥 뭐 여기서 처음에 얘를 갖다가 저 이렇게 안 풀었는데 영상에서는 이거 그냥 적분해가지고 위치 함수를 찾아. 그러면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0 넣고 6 넣고
같다 이렇게 해보면 C 이렇게 죽으면서 그때의 이제 A 값이 뭐 나오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A 찾고 이거 움직인 거리는 이거 함수 속도 함수 그려가지고 면적 찾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이었다. 그래서 4점짜리의 스타팅을 알리는 이 9번 문제의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능력이나 이런 말이 있지. 이런 거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약간 중상위권 이상만? 좀 중위권 이상이 돼야 이 문제를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이거 합성한 거에 최소값이 2가 되라 라고 여기까지만 읽잖아? 그럼 어떤 애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 fx를 g에다가 대입해야지? 뭐 얘를 갖다 여기다 넣을 그런 약간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전개를 시도하려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막 전개를 해보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뭐 t로 이제 치환을 해. 얘를 t로 치환을 하고 나서 gt의 최소값이 2가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t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기출에도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의 그 익숙함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도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번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거야.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푼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당연히 이거를 넣어서 전개할 생각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일단 넘어가고 이제 11번 이제 이런 문제. 넓이 구하래. 그리고 막 이거 길이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자마자 여기가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지. 이거 맨날 밥 먹듯이 나오고 막 2루트 2. 이거는 문제 읽지도 않고 그림 안 봐도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여기 1대1대 루트 2라고 이거를 그냥 여기 간격 2. 그러니까 이 좌표들 다 표현해가지고 좌표들을 다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의 점. 왜냐면 내가 이 B라는 점을 K, 이렇게 문자로 놓을 수가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문자로 잡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 C라는 점 있지. 얘가 여기가 2인 거 발견했으면 얘 좌표를 K-2에다가 여기다가 2 올린 거.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과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랑 같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서 봐셔야 되고 그럼 얘도 좌표 나오잖아, K, 그럼 이게 Y좌표 여기 A랑 B랑 차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그게 8이다라고 해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있냐고.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점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점들이 이 두 함수가 나왔으니까 거기 위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식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습이 좀 안 돼 있거나 경험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그걸 못했을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넣을 생각 못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기울기 못 살린 애들도 있을 거고. 이거 공부 덜 된 거죠. 기출문제 보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1대1대 루트 2 그 비율 관계는 너무너무 유명한 건데 아직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처음 본다. 그러면 좀 문제 있죠? 자, 그리고 12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연속 있지, 연속 공부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뭐 다른 사설 뭐 이런 거 잔뜩 풀 필요도 없이 그냥 기출문제 우리가 평가원 수능 6월, 9월 수능 이것만 연속 문제만 다 풀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는. 근데 이게 물론 쉽진 않아요. 이걸 써야 돼. 연속인 함수 fx, hx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h1도 함수값이지. 얘네가 함수값인데 x가 1이 아닐 때 h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말을 보자마자 얘는 여기서 극한값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서 이건 함수값. 그러니까 극한값 얘기할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h1, a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 내가 얘 대신에 이거를 갖다 끌어와서 풀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면 그래도 여기까지 봐줄만 하다. 자, 이제 13번.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를 하니까 얘가 우리가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걸 알아요.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여기서 3이랑 6이랑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뭐 있을 때에 그 2차 함수를 꺾여 올린 그 함수가 우리가 3일 때, 6일 때, 그리고 10일에서 뭐 3을 뺀 게 그 포인트들이 어딘지 뭐 그 생각을 해봐서 찾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을 하셔서 원리 입각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영상에 설명한 대로 그 숫자로 접근을 해도 돼요. 일단 앞에가 절대값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두 개로 풀잖아. S3랑 S6으로 풀어 제끼고 S3랑 마이너스 S6을 풀어 제끼고 이거 해서 이거 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식을 전개해 나가는 걸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차식으로 접근을 못했다는 거는 등차 수역의 합의 그 실전 개념에 대한 적용이 그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떠올리고 그거를 접근을 내가 시도조차 할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의 개념이 빵꾸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나는 뭐 2차식인 건 알았는데 그냥 뭐 그런 걸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얘네 둘로 그냥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이꼬에서 뭐 못 풀었다거나 어쨌든 못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살짝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정도 계산은 뚫어줘야지. 인제 13번이고 뭐 이게 뭐 킬러만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등차수를 합 공식 써가지고 그냥 풀어 째끼는 건데 연립 2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수를 했다? 그것도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게 괜찮을까요? 그 수능 때도? 그러니까 물론 수능 때는 실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애초에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마. 애초에 계산 실수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 실력이고 다 생각 다 해놓고 마지막 계산 틀린 거면 너무 아깝잖아. 그냥 찍은 애랑 점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14번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 일단 보면은 일단 기억은 너무 무난해. 기억 무난했고 니은 보면 이 갓 때문에 같다고 놓고 실근의 개수 얘기하는 거니까 이 K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럼 K만 웬만하면 왕따시키는 게 좋아. 그래서 왕따시킬 때도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플러스 8은 KX 해가지고 얘 그래버리고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돼. 근데 나는 뭐 이게 싫어. 그러면은 이 8을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얘를 갖다가 0,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라보고 얘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거지. 얘는 쉽잖아요.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비율관계 1대 1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우리가 뭐 이거 마이너스 8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난 k만 남길 건데 k의 상수만 남길 건데 해가지고 양변을 x로 나눠. 그래가지고 막 굳이 힘들게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k 해가지고 얘 막 미분해가지고 극대 찾고 극소 찾고 막 해가지고 그래프를 무한대로 보내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는 그렇게 막 이 그래프 이상한 거 얘를 갖다가 그려서 y는 k 그거 가지고 실행해도 되고. 근데 나 이거 좀 비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원점을 지난 직선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8도 넘겨서 해석을 해도 똑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니은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해보면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근데 니은까지 만약에 못 풀었다? 그러면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거에 서로 다른 실견의 개수라고 했으면 일단 같다라고 여러분들 했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근은 교점이잖아. 그럼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건데 K 값을 모르니까 K 비교 왕따시키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결국은 경험이야.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몸소 겪으면서 배우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거 볼 때도 이거 볼 때도 일단 절대값 나오면 나는 습관적으로 두 개로 쪼개거든요. 이 안에 게 양수로 나오는 케이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가지고 fx랑 gx랑 그냥 같은 경우랑 두 번째는 fx가 음수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케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건 두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번호 때도 지금 14번이잖아요. 15번 전에 공통 객관식의 마지막 탑2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문제는 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디귿 같은 경우에 특히 기니디 문제에서 디귿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두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니은에서는 이 1번 케이스는 푼 거니까 이 F랑 G랑 같은 케이스는 그럼 얘만 이제 한 개 더 풀어주면 되고 그래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래도 이게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기니디의 맥락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억에서도 살짝 말하고 있어. 얘 F 넘어가면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FX는 GX 이 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맥락이 없진 않다. 뭐 그렇게 맥락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기억이 뭐 쓰이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맥락이 없진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놓고 풀면 되는데 어쨌든 디귿은 나디지 했다. 쉽진 않았어요. 이거는 나디지 하다. 자, 이거는 쉽진 않았고 그냥 믿고 기억 니은까지 풀고 디귿 믿고 5번 한 사람들은 인정. 근데 2번, 5번 말고 막 이런 거 특히 4번 한 사람들 난 몰라. 4번 모르고 1번 손이 안 가고 그래 3번 한 사람들은 그래 찍는 사람들은 그냥 3번으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니은까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나? 찍을 때도 2번 아니면 5번으로 가졌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4번 문제 보면서 15번 얘는 그냥 얘 한글만 읽었어요. 나는 비문학 같아 이거. 이런 거 보면은 그 수학이 아니라 비문학 같아요. 막 코세모치 이용하면 다 알려줘. 삼각형 2개 알려주고 이용하래. 그러면 그 삼각형을 보고 눈으로 읽고 문제에서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3이라며. 그럼 읽으면서 이거 가지고 코세모칙 쓰라고 했으니까 코세모칙 뭐야. 여기 x로 놓으면 이거 x 제곱은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코사인 버치 이용해. 그 다음에 닮음이래. 닮음 이용해. 닮음 이용하고 사인 버치 이용해. 그럼 끝. 그러니까 코사인 버치, 닮음, 사인 버치가 어떻게든 한 문제 냈으니까 이게 15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어려웠나? 10분. 그러니까 거의 주는 문제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15번은 만약에 국어를 내가 1등급, 2등급을 맞는데 15번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특이해요. 내가 국어가 1, 2등급인데 이 15번은 틀렸다. 특이해. 자, 16번 아까 얘기했고 17번 얘기했고 근데 17번부터 무거워. 이거 막 이런 계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짜증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신중하고 사람이 막 온갖 그 촉각이 곤두섭니다. 이런 거 볼 때. 자, 18번 이것도 그냥 무난했죠. 여기까지도 그냥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것도 풀 수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19번 얘 100날 나오는 거. 이거 쌤 같은 데 가면 100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K 같은 거 이쪽으로 하나 뭐 넘겨가지고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 이거 찾는 거잖아. 부등식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고 파트 나눠가지고 개념별로 있을걸요. 그리고 점화식 이거 아마 수능 때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완전 간단하게 A7 줘가지고 이거 그냥 나열해가지고 A1 구하는 건데 이거 지금 번호대가 지금 여기 위치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건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만 봐도 점화식 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게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 점화식인데 이거는 뭐 나날이 발전했다? 이렇다고 볼 수 없어. 21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헷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치환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도 고려해서 뭐 양수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0일 때였던 거고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이거는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해야 되나. 일단 위의 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다 이런 말을 보면서 대입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 대입이고 그 다음에 뭐 치환이고 오직 하나 존재하는 말 반영이고 막 이런 건데 그래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3월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다. 아직 기초 분석도 잘 되지 않은 시점이고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살짝 묵직한데 그래도 넣고 신중하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나는 진짜 이거는 기출 연습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기출 연습과 실전 모의고사 연습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만약에 내 고3이었으면은 고3 3월에 이거를 풀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내가 거의 수능 수학을 지금 한 10년째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거 너무 쉬웠다. 저한테는. 왜냐면 이거는 내가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그럴수록 더 쉬워. 왜냐면은 상수항이 0인데 얘랑 지금 곱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 절대값 씌웠더니 이게 된대. 이러면 원래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런 함수 안에가 연속이고 이런 함수 나오면은 이거 미분 가능 얘기하는 거고 절대값 3차 함수 뒤집어 올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상수항 0이라서 얘 반드시 인수 x로 갖고 있고 이 위끝 아래끝 맞춰줘가지고 x-2a 제곱 갖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출문제 옛날에 막 2015학년도 16학년도 막 이때 21번 30번 킬러 당시 시절에 21번에 밥 먹듯이 나왔어.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3차 함수가 0이 되는 그 포인트가 얘가 이제 근 가져줘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가족권을 해석 못한 친구들 이 가족권을 가지고 gx를 결정 못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냥 나는 첫 번째 기출 분석이 덜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겁먹었다. 일단 이 덩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 22번에 요런 무지막지한 식이 딱 써 있으니까 좀 겁먹고 내가 못 풀 것 같지 않나? 이런 자신감도 좀 없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작용하면서 못 풀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확통. 이거는 이제부터 선택 영역은 전범위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리뷰를 하지 않을 거고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면 전범위가 아니잖아. 전범위가 아니고 그 지적된 부분에서 나온 거고 다만 내가 너무 아니라면 안 돼.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아니라면 안 돼요. 내가 왜 못 풀었는지부터 심도 깊게 파고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시험 범위가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통. 전반적으로 이게 만약에 1컷이 70대잖아요. 1컷이 70대인 시험지는 절대 아니야. 1컷 70대인 시험지는 아닌데 약간 묵직한 10번부터 묵직해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3월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세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못 봤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못 본 것도 아니고 이 3월 모의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가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지금부터 빡세게 경각심 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를 잘 해내야겠다 이런 이제 태도와 마인드로 공부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이제 너무 보지 말고 나 때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막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공부에 방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 재밌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개그 재밌는 채널들. 나도 막 요새 막 쇼박스 이런 거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시간이 막 다 말아먹어요. 수험생활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그 채널 이런 거 좀 줄이시고 유튜브 줄이시고 정말 이제 순수하게 공부, 인강, 자습
이런 시간들을 확보를 하셔서 공부를 좀 해 나가주시는 그런 수험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모두들 수능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성적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